자, 우리 정확한 발음과 표기인데요. 페이지는 우리 94쪽 여기는 정리된 부분이라서 바로 뒤로 넘어가서 96쪽 볼게요. 자, 96쪽 보시면 정확한 발음과 표기. 자,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발음과 표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 발음할 때와 말을 할 때, 글로 쓸 때 지켜야 하는 규범을 어문규범이라고 불러. 어문규범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지켜야 하는 규칙 또는 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어문규범이 필요하다. 자, 우리말의 어문규범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표준어 규정. 자, 표준어라는 건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지역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이거 지역방언이라고 부르지. 자, 각각의 지역방언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어서 공용으로 쓰도록 정해놓은 말이 표준어입니다. 자, 그럼 표준어 안에는 그 표준어는 약간 공적인 상황, 다른 지역의 사람과 만났을 때 이럴 때 사용하는데 표준어 규정 안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지켜야 하는 표준 발음법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를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이고 두 번째, 글을 쓸 때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야 하고 자,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안 나오지만 자, 우리말처럼 사용하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사용되는 외래어가 있죠? 외래어 표기법도 정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놀러 왔어. 전철역 이름을 읽고 싶어요. 이 동네 이름을 알아야지 찾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자,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 자, 이렇게 4가지가 우리말의 어문 규범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여기서는 표준어 규정 중 자주 혼동하는 표준 발음과 그리고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아래로 내려가면 단어의 발음 원리와 표기 원리. 우리 앞부분에 1항들이 나오는데 1항들은 좀 많이 보면 외워질 거야. 자, 단어의 발음 원리와 표기 원리. 자, 우리나라에서 단어를 발음하고 표기할 때 따라야 할 규칙은 무엇인가요? 자,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표준 발음법. 표준어를 발음할 때 지켜야 하는 발음상의 규칙과 규범이 표준 발음법이에요. 말로 소통할 때. 한글 맞춤법. 자, 이것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럼 먼저 표준 발음법부터 봅시다. 표준 발음법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자, 1항 나오고 있어.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자, 그러니까 표준어 규정 안에 있었죠. 자,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는 건 사람들이 표준어를 어떻게 발음하는가를 보고 많이 발음하는 것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할 건데 근데 사람마다 다르게 발음할 때 그 중에 뭘 정해 줄 거냐?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표준어가 뭔지 알아야겠죠? 국어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써. 이게 계급적인 조건이야. 현대. 이게 시대적 조건이고요. 서울
서울말, 서울 지역적 조건입니다. 네, 자,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스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했어요. 이게 표준어야. 자, 그러면 표준 발음이란 이 실제 발음.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스는 현대 서울말의 실제 발음. 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느냐를 볼 건데 문제는 같은 단어인데 서로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 중에 뭐를 표준 발음으로 정할 건지를 봐야겠지. 이때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해서 표준 발음을 정했습니다. 자, 그럼 전통성은 뭐고 합리성은 뭘까요? 아래 바로 나오죠? 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우리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말, 동물이야. 짧게 발음했고요. 말, 언어예요. 뒤에 요게 붙어 있는데요. 얘는 장음, 길게 발음하라는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소리의 길이를 구별해온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소리의 길이에 따른 구별을 잘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로부터 말의 뜻을 소리의 길이로 규정했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 안에 소리의 길이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어요. 이게 전통성을 고려한 것이에요. 자, 소리의 길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게 전통성을 고려한 거야. 그러면 합리성을 고려한다라는 것은 뭘까? 자, 이건 국어의 규칙이나 법칙, 그러니까 문법이에요. 자, 이것에 따라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규칙에서 어긋남이 있는지를 따져볼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기를 애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는 아지, 애라고 발음할 이유가 규칙에 전혀 없어. 이건 오히려 사투리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이건 표준 발음이 안 돼. 아무리 많이 발음해도 안 돼. 이게 합리성을 고려한 거야. 이치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합리성을 고려한다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예문으로 맛있다가 나오게 되는데요. 옆에다가 아직 안 배웠지만 그래도 해보면 아래다 하는 게 낫겠지? 합리성을 고려하는 거니까. 자, 맛있다와 반대말을 볼게요. 맛없다. 자, 맛있다의 반대말은 맛없다입니다. 자, 그럼 이 두 단어에 만들어진 원리를 한번 볼게. 맛, 시옷 받침 뒤에 있다라는 말이 결합됐고요. 한 단어입니다. 있다라는 말에는 뜻이 있죠. 그런데 우리 뭘로 시작하냐면 이응으로 시작해요. 자, 첫 소리 자리에 오는 이응은 소리값이 없어. 그래서 얘는 없는 애야. 그러면 이 첫 소리가 없다는 건 가운데 소리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소리 자리에 이응이 있다? 얘는 빈칸이야. 바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시옷 받침으로 끝났고 자, 모음으로 시작해요. 자, 그리고 있다는 뜻이 있죠. 뜻이 있는 말을 우리는 실질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네, 실질 형태소. 자, 실질적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 있다에서 있은 뜻이 있고 다는 있다를 활용할 때 붙이는 어미이기 때문에 뜻이 없어요. 어간에는 뜻이 있고 어미에는 뜻이 없습니다. 얘는 뜻이 있는 실질 형태소예요. 맛없다도 똑같이 시옷 받침으로 끝났고요. 뒤에 자, 모음으로 시작해요. 첫 소리 자리에 이응 빈칸입니다. 자, 그리고 모음 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없다의 없도 어간이죠. 실질 형태소예요. 그러면 이 맛있다나 맛없다나 단어가 만들어진 원리가 똑같죠? 그럼 발음이 비슷하게 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우리가 맛있다는 맛있다라고도 발음하는데
맛없다는 맛없다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얘는 맛없다야. 아까 시옷이었는데 왜 디귿으로 바뀌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맛없다. 네, 맛없다. 맛없다. 자, 시옷인데 디귿으로 바뀐 이유는 우리 이따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올 건데 맛만 한번 발음해 보세요. 맛 했을 때 혀끝이 있는 위치를 봅니다. 혀끝은 앞니 위쪽에 윗잇몸에 딱 찍어서 거기 닿아 있을 거야. 맛. 하고 여기 닿았죠? 그럼 시옷을 한번 발음해 볼게요. 스 할 때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시옷은 원래 막으면 안 돼. 좁힌 상태로 공기가 마찰해서 나가면서 나는 소리야. 근데 여기서는 맛 하고 찍어버렸죠. 그러면 디귿을 한번 발음해 볼게요. 드 할 때, 드 시작할 때 혀끝의 위치를 봅니다. 아까 맛 했을 때와 드 할 때 혀끝의 위치가 똑같죠. 이건 무슨 말이다? 시옷이 맛 하고 끝에서 발음 날 때 디귿으로 바뀐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뒤에 뜻이 있는 말이 오면 자음, 어말이나 자음이 오거나 아니면 모음이어도 실제 뜻이 있는 애가 오면 대표음 디귿으로 바꿔서 빈칸을 채우러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얘도 당연히 맛있다가 맞는 말이네. 맛있다. 네. 네, 맛있다. 얘가 원래 표준 발음인데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많이 말을 해. 자, 그러면 맛있단데 맛있다라고 자꾸 발음하네? 그러면 합리성을 따져봐야겠죠. 국어의 규칙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국어의 규칙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뒤에 모음 뒤에 있어. 모음 아, 어, 오, 우, 위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이어지는 경우 대표음, 아까 시옷의 대표음이 디귿이에요. 넘겨서 발음하는 걸 이어질 연자에 소리 음을 붙입니다. 연음한다. 자, 그럼 우리 규칙에 뭐라고 나왔냐면 모음, 아, 어, 오, 우, 위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뜻이 있는 말 이게 이어질 때는 대표음으로 넘겨줘라 라는 규정이 있더란 말이야. 그리고 봤더니 맛없다는 어, 아, 어, 오, 우, 위 중에 어로 시작하죠. 그리고 실질입니다. 그럼 당연히 대표음 디귿이 넘어가는 게 맞아. 근데 맛있다를 봤더니 아, 어, 오, 우, 위라고 했지. 이는 없어. 이는 없어. 이는 없으니까 그러면 꼭 대표음으로 넘길 필요가 없네. 규정에 어긋나지 않네. 그래서 맛있다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줬어. 이게 합리성인 거야. 규칙에 맞는지를 따져봤고요. 규칙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맛있다가 맞는데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많이 발음해 규정을 봤어.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그러면 맛있다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 둘 다 표준 발음입니다. 이런 게 합리성을 고려해서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봐요. 오른쪽. 자, 표준 발음법의 원리,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를 건데, 자,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고, 자, 그 사람들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는 의미다. 자,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발음하면 어떡해요? 그 중에 정해줘야지. 자, 국어의 전통을 고려해서 소리의 길이에 따른 규정을 넣어줬고요. 합리성을 고려해서 규칙이나 법칙을 따져봐서 이것에 어긋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정해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도 한번 1항을 한번 보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대, 역시 표준어가 기준입니다. 우리
원활한 의사소통에선 기본이 표준어야. 자, 첫 번째가 소리대로 적어요. 두 번째는 어법에 맞도록 함.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게 두 번째.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해서 첫 번째,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더 중요하다? 아니야. 적을 때, 소리대로 적을 때가 있고 어법에 맞도록 적을 때가 있는 거지? 뭐가 더 중요하다? 아니야. 그럼 소리대로 적는다는 건 뭐냐? 내가 실제로 발음하는 거랑 써 있는 거랑 똑같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건 내가 발음한 거랑 여기 써 있는 거랑 같지가 않을 때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구름, 나무, 하늘 어때요? 구름 내가 써 있는 거랑 발음이랑 똑같지. 나무 역시 쓴 거랑 발음이 똑같아요. 하늘 쓴 거랑 발음이 똑같아요. 자, 이처럼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꽃이, 꽃나무, 꽃과는 각각 꽃이, 꽃나무, 꽃과로 발음돼요. 다 꽃이라는 단어인데 발음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면 어때? 뜻이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었습니다.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단어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왜 얘네들은 이렇게 발음이 나는지 간단하게 한 번만 보고 가면 꽃이 꽃이라는 명사 뒤에 이라는 조사가 붙었습니다. 역시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고 첫 소리 이응은 빈칸 모음으로 시작하고요. 조사예요. 조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붙는 거 알죠? 조사는 뜻이 없습니다. 우리 뜻이 없는 걸 형식, 형태소라고 불러. 혹시 모르니까 써줄까? 형식, 형태소. 자, 뜻이 있으면 실질 형태소야. 자, 이렇게 뜻이 없으면 치읓이 자기 소리값 그대로 빈칸 채우러 넘어가요. 그래서 꽃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갔다. 자, 그 다음 꽃나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자음 앞에서는 대표음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러면 꽃 하고 발음해봐. 꽃. 역시 혀 끝이 어디 있어? 혀 끝이? 윗잇몸에 다 있어. 우리 아까 저거 뭐냐? 시옷 받침 발음했을 때랑 맛 했을 때랑 꽃 했을 때 혀의 위치 똑같죠? 치읓도 대표음은 디귿입니다. 자, 그러면 자음 앞에서는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일단 바꿔서 일단 발음해 볼 거야. 꽃나무가 됩니다. 근데 우리 얘 발음하면 꽃나무 되게 어려워. 왜냐면 디귿은요. 입으로 공기를 터뜨려야 되고요. 뒤에 오는 니은, 우리 한글 창제 원리에서 디귿하고 니은이 소리나는 위치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자, 우리 기본자에 니은이 있고 여기서 가획하면 디귿되잖아. 소리나는 위치가 같아요. 근데 대신 뭐만 다르다? 소리내는 방식이 달라요. 니은은 코로 공기가 나가요. 입에서 공기가 안 나가. 느 할 때 코로 나가는 소리야. 그래서 드 하고 입으로 터뜨린 다음에 느 코로 바로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 발음이. 그래서 디귿을 코로 공기를 내보냅니다. 그럼 니은이 돼요. 요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꽃나무 니은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비음화라고 불러요. 비음화. 간혹 학교에서 이런 거 자음동화, 국외음악 관련된 프린트를 주기도 하니까 이렇게
비음이 아니었던 애가 비음으로 바뀌는 게 비음화입니다. 비음은 콧소리를 말해요. 자, 그리고 꽃과 아까 우리 자음 앞에서 대표음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자음 기억이 왔으니까 당연히 디귿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왜 뒤에가 꽈가 되냐? 이거 된소리 대기현상인데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만 알려줄게. 왜냐면 되게 종류가 많고요. 예외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 말고 다른 거 발음했더니 된소리로 들려. 그럼 된소리로 그냥 써. 가장 기본은 뭐냐면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된소리로 납니다. 이 기역, 디귿, 비읍이라는 건 기역, 디귿, 비읍으로 써있거나 써있기만 하는 거 아니야. 발음했을 때 기역, 디귿, 비읍이어야 돼. 이렇게 꽃, 시은시은데 디귿으로 바뀌죠. 이럴 때 뒤에서 된소리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래 빈칸을 채워봅시다. 자, 한글 맞춤법 뭘 적어라? 표준어야. 자,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을 건데요. 어법에 맞도록 합니다. 자, 발음을 형태대로 적되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단어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제 발음과 표기의 원리를 봤으니까 실제 사례를 한번 보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자,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 무늬의 발음은 무의일까? 무늬일까? 당연히 무늬예요. 자, 모음, 의의 발음을 알아봅시다 했는데 이런 걸 이중모음이라고 부르는데 모음에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발음하는 것과 재빨리 바뀌면서 발음나는 게 있는데요. 고정되어 있는 걸 홑단자를 써서 단모음이라고 부르고 잽살이 바뀌면서 소리 나는 걸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 같은 경우는 입과 혀를 고정한 상태로 계속 아라고 발음하죠. 자, 그런데 의 같은 경우는 의에서 재빨리 이로 바뀌어 발음하는 이중모음이에요. 의 하고 발음하자. 자, 그러면 이 발음 어떻게 나는지 괄호 안에 넣어보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문법은 규칙이니까 내 발음 생각할 필요 없어. 규칙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자, 아래로 내려가면 예지야 미안한데 의자가 나왔고요. 흰 셔츠 무늬 거의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있네. 자, 뭐가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의자 같은 경우에는 자, 자음이 첫 소리로 없어요. 첫 소리 자리가 없습니다. 첫 소리 자음이 없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음절에 오고 있어요. 자, 첫 소리 자리에 자음이 없고 첫 번째 음절이에요. 이때는 무조건 의 하고 발음해야 합니다. 이중모음이니까요. 이번에는 히읗 자음을 가지고 있네요. 의 자음을 첫 소리 자리에 자음이 있어요. 히읗이 있어요. 히읗이 있으면 어떻게 하게? 이로만 발음해요. 자, 여기도 역시 첫 소리 자리에 자음이 니은이 있네요.
자, 니은이 있으니까 어떻게 발음해요? 이로만 발음해요. 자, 이번에는 첫 소리 자음이 없어요. 바로 모음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의자는 첫 소리 자음이 없고 첫 번째 음절인데 얘는 두 번째 음절이에요. 1, 2, 두 번째 음절이지 첫 음절이 아닙니다. 첫 음절이 아닐 때는 의가 원칙이지만 이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요. 자, 이렇게 허용할 땐 둘 다 써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의가 나왔다. 첫소리 자음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없으면 이제 몇 번째 자리에 오는지를 보세요. 첫 음절이면 무조건 의, 첫 음절이 아니면 의 또는 이. 자음이 첫 소리로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이. 마지막 하나 더 조사. 우리 아래로 내려가면 자,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야 되는데요. 다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으면 이로 발음하라고 했고요. 자, 단어가 첫 음절이 아니면 이로 발음하는 걸 허용할 거고 조사의는 애로 발음함을 허용합니다. 간혹 조사인지 아닌지 안 보고 그냥 바로 첫 음절 아니네 하고 의 또는 이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조사인지 아닌지 반드시 봐야 돼. 조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본다? 의를 찾았으면 앞에 말이 명사, 대명사, 수사 딱 떨어지는 말인지 보세요. 우리의 앞에 우리는 뭡니까? 대명사죠. 대명사 뒤에 붙어있는 의는 조사죠. 자, 주의 같은 경우 이거 띄면 주 안 되잖아. 근데 얘는 의 띄면 우리 대명사니까 자, 뒤에 붙는 건 조사구나. 조사는 의가 원칙, 애가 허용이지. 자, 그럼 오른쪽 가봅니다. 자, 1과 2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문장들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의 정확한 발음을 가로 안에 넣어볼까요? 자, 그럼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자, 첫 소리 자리에 자음이 없어요. 첫 번째 음절입니다. 그러면 의. 자, 여기 히. 첫 소리 자리에 자음 있어요. 그러면 이. 자, 여기 의. 자, 첫 소리 자리에 히읗자음 또 있어요. 이. 예의를 의. 자, 예의 할 때는 두 번째 음절이죠. 첫 음절이 아닌 의입니다. 예의 원칙 예의 허용. 자, 친구의 나왔는데 앞에 친구 명사네. 그럼 여기 나오는 의는 조사네. 조사면 친구의 원칙 친구의 허용. 자, 그리고 여기 예의에서 예가 나왔는데 이것도 하나 정리해 볼게요. 이중 모음 예의 발음 예나 예일 때는 무조건 예예요. 근데 그 이외의 예가 사용됐다 에라고 발음하는 걸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혜 예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에라고 발음하는 걸 허용해요. 언제? 이에나 리에가 아닐 때. 이에나 리에가 아닐 때만 에를 허용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여기 12번까지 문제 먼저 풀고 이어서 가볼게요.